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영대왕의 홍성윤 TV입니다. 오늘은요, 또 상속 증여 전문가 콘스탄틴 김을 모시고 망하는 증여와 흥하는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이 얘기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네. 먹었는데 네네.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러면 8,000원 내지 10,000원 버린다 생각하고 나오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증여와 상속은요, 네네. 잘못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 네네. 얼치기, 네. 아니면 무슨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죠? 그런 선무당인 사람이란다 그러는데, 잘못 증여했을 때는 네. 정말로 그 네.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러 갔다가, 네네네. 혹대로 갔다가 혹을 네네. 더 붙이고, 아. 감당 못해서 망가지는 사례가 많아요. 네네네. 참고로 한마디 드리면요. 10여 년 전에 부동산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부동산 많으면 임대소득도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법인을 설립하라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그 법인을 설립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율 얼마 안 됐죠. 네네.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이거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은 법인 설립할 때 현물 출자하니까 네. 그 자본금 전체가 다 아버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10년 동안 아버지 건데 네. 대표이사는 자녀인데 네. 자녀는 월급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예.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부동산 가격이 네. 2배가 떴어요. 2배가. 예. 그러면 200억짜리가 400억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상속세 업종은 안 하냐 이거지. 네네네. 법인을 잘못 설립해 놓고 네네네. 그냥 애들한테 급여나 줄까 했는데 조그만 거 소탄 대식이죠. 그리고 증여를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네. 증여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에 왔어. 네네. 아유, 10년 전에 증여했으면 2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은 20억 원 갖고는 안 돼.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잘하면은 흥하고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고민을 첫 번째 합니다. 네네. 증여하려고 하니까 네.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네, 너무 나온다. 50%까지면 예. 50%면요, 50억짜리 증여하면 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1억 원 증여하면 네. 5천만 원 공제받고 500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 1억 원 공제할 정도면 1억 원 증여할 정도면은 재산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죠. 증여 안 해도 돼, 그럼 그때는. 그죠? 근데 재산이 100억 원인데 1억 원 증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네. 10년에 5천만 원 증여해서 세금 없다고 하면은 네. 10년 단위로 5천만 증여하면 자기는 네. 10년 동안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증여 하나 많아져.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면은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부담이 있다는 건 재산이 많다는 거고 그 증여세 부담이 많다는 거는 지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또 거꾸로 그렇죠, 역설적으로 나올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왜냐? 지금 부담이 스럽더라도 증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유는 네. 증여세는 바로 지금 내는 것이지만 네네네. 상속세는 60세인 아버지가 만약에 90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30년 뒤에 내는 거예요. 그 지금 상속세가 200억인데 그렇죠, 그렇죠. 30년 뒤에는 1,000억 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지금 상속세 200억에서 내가 여차여차 하니까 40억 원의 증여세가 들어갔어. 네네네. 그랬더니 나중에 1,000억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때요? 지금 40억은 내야지 뭐. 네네네. 그죠? 네. 그냥 가만히 막 물 떠놓고 빌면서 네. 상속세 얻기만 바랍니까? 아니면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길 바랍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 증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면 증여세를 줄일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증여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와 증여하시면 반대로 하면 네. 되겠죠. 그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자 증여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 자녀는 증여해봤자 네. 5천만 원밖에 공제 안 받거든요. 네네네. 내년도에 1억 원으로 오르는데 그 1억 원 얼마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원 증여해봤자 세금이 없다 내년도에.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년에 한대. 1억 원 그 기다렸다가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5천이라도 빨리. 근데 자녀한테는 5천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 6억 원이니까 사람들이 배우자 네. 증여를 하는 거죠. 네네네. 6억 원을 증여했다. 네네. 그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그 빌라 같은 경우 6억 원짜리 증여해도 세금이 없는 거죠. 네네. 그죠? 7억 원 증여하면 6억 원 빼고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렇죠. 11억 원 증여하면 6억 원 빼고 5억에 대해서 9천만 원만 내면 돼요. 11억 원짜리 아파트 증여했다. 네. 그럼 9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그거 연부연납으로 5년 동안에 6번에 걸쳐서 나눠낼 수도 있어요. 그럼 1,500만 원씩만 내니까 부담 없죠. 그래요?
16억 원을 증여해도 2억 4천밖에 안 되고 36억 원을 증여해도 네. 그 10억 4천밖에 안 되거든요. 남들이 보면 야 이렇게 많다 그러지만 네. 이 가치가 워낙 크니까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네. 6억 원 정도는 증여해도 좋은데 7억 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11억 원, 16억 원, 32억 원 증여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네. 나중에 이 배우자, 만약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가 자기 재산이 좀 있어. 네. 근데 아빠로부터 36억 원을 받았어. 네. 증여를. 네.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그럼 또 받거든요, 상속세를? 상속재산을? 네네네. 그럼 세 가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네네. 어머니 혼자 있으면 네. 공제가 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재산이 20억 원이고 네. 36억 원 받았어. 네. 또 상속재산 30억 원 받았어. 네. 그랬더니 내 재산이 거의 70억 원이야. 그러면 5억 원 뺀 나머지 65억 원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에요. 다 세금. 예. 그러니까 당장 좋다고 부인한테 증여하면은 너무 많이 증여하면은 네네네. 나중에 자기는 약간 면피하지만 부인이 박살이 나는 거죠. 나중에. 부인이 박살 난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는 못 받잖아요. 30억 원. 그렇죠. 못 받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많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가 네. 그 사람들이 이래 증여세 줄이려고 네.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 네네. 그러면 16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는 16억 원에. 네. 그래봤자 2억 4천밖에 안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해놓고 나면 마음은 편한데 네.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고 하면 나중에 네. 세금 폭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증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배우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11억 원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그 9천만 원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죠?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11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한다. 네. 그러면 2억 몇 천만 원 나와요. 엄청 나오죠. 2억 몇 천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내한테 증여하는데 아내한테는 잘 보고 증여해야 돼요. 한 6억 원, 7억 원만 하고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자녀가 또 2명이다 그러면 네네. 2명한테 증여하면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네. 자, 기존 재산이 엄마가 10억 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증여 재산이 11억 원이야. 네. 그러면요, 현재 상속세가 4억 5천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네. 그런데 어머니가 20년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속세는 매년 상속재산이 4%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1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5억 원으로. 네네. 그러면은 어때요? 괜히 아버지 재산을 엄마한테 줬다가 당장은 어떻게 아버지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엄마가 10몇 원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엄마가. 예. 그리고 엄마 재산이 또 많아. 또 어떻게 네네. 또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40억이야. 네네. 그러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다. 예. 네네네. 그래서 기존 재산이 30억 원이야, 엄마가. 네. 근데 증여 재산은 16억 원을 받았어요. 네네네. 현재도 그러면 14억 7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는데 어머니 혼자 되셨을 때 네네네. 20년 후에는 40억 7천이 나와요. 와. 증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어머니한테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네. 잘 봐서 어머니 재산하고 그거 봐서 네네네.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네네. 것이고요. 자녀한테는 그러면 마중물 증여라고 해서 네. 조금 세금 물고 예. 세금 좀 내고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네.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 아버지가 빌딩을 갖고 있어. 네네. 근데 빌딩 중에서 네. 자녀한테 건물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땅을 증여하지 않고. 네. 왜냐?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자녀한테 건물을 주면은 자녀가 임대소득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자녀한테 재산 형성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 빌딩 중에서 건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있어, 아빠가. 예.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예. 그거를 또 아들 이름으로 줘. 예. 건물을. 예. 완전히 폭망하는 겁니다. 왜 폭망하느냐? 네, 왜요? 나중에 상속세가 가중된다. 그건 네. 뭐냐면요. 자, 건물이 있다. 네. 그러면 밑에 땅이 있잖아요. 네네. 땅은 아버지 거고 건물은 아들을 줬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세법에서 나중에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들은 건물가가 지금 20억 원이야. 예. 증여세 많이 냈죠. 예.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2억도 안 돼. 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가치 없는 걸 받은 거야, 아들은. 아. 그리고 땅은 50억이야. 네.
땅을 안 줬잖아, 아빠가. 네. 근데 아빠가 20년 뒤에 돌아가 있어. 네. 땅이 300억이 됐어. 네. 그럼 세금 15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꾸로 했어야죠. 땅을 자녀를 주고 건물을 아버지가 짓거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도 돌아가실 때는 2억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땅은 뭐예요? 아들 줬잖아. 네네. 아들, 며느리, 손자, 네. 배우자도 일부 약간 네네.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했으니 그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아니,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임대료 받는 건 맞죠. 네. 근데 그 건물의 주인은 땅 주인한테 임대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건물을 줬다. 그래도 임대료를 아들이 다 받지만 그 중에 일부를 또 줘야 돼, 아빠한테. 아, 근데 땅만 아들이 가졌다. 네. 그럼 거꾸로 아버지가 임대료를 내야 돼, 아들한테. 아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임대료가 나오고 땅을 가지면 안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네네네. 다 나온다. 네, 다 나온다. 그러나 그 같은 값이면 뭘 줘야 되겠다? 땅을 먼저 줘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주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아, 땅을 폭망한 먼저 사태입니다. 땅을 먼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빌딩을 건물만 줬다. 꽝. 그 다음에 없는 부동산인데 건물을 지을 때 땅은 아버지 건데 아들이 줬어. 네. 그럼 아들은 거기 신축비 20억 들어가, 대출금 또 몇십억 들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잘못된 증여상속 네. 컨설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는데 나중에 상속세 부담으로 폭망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네. 결국 뭐냐면은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네. 개인 소유였는데 네. 그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은 나중에 순자산에 의한 그 지분은 아버지 거에 다. 아, 아버지가 넘어간다. 그러면 건물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다 아버지 재산만 올라가는 거. 아,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한다? 네. 부동산을 개인이 갖고 있을 때 네. 땅을 좀 나눠주고 일부 땅을, 증여를 네, 해요. 땅을 나눠주고. 예. 법인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10년 지난 시점에 아버지 재산은 반으로 줄었잖아요. 네. 자식 재산은 반으로 늘 2배가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법인만 설립하면 되는지 알고 법인 설립해도 또 세금도 못 줄여요. 못 줄여요. 상속세는 무조건 못 줄이고 그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법인을 설립하면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못 받습니다. 법인은. 못 받아요. 네. 아, 그리고 법인은 부동산 재산이 많으면은요 네네. 주식을 양도할 때 27.5% 세금 최고 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이 많으면 재산 중에 50% 이상이 되면은 네. 27.5% 내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네네. 49.5% 내요. 49.5%. 그리고 네. 법인 대표가 자녀야. 그러면 법인세 뭐 11%에서 22% 되잖아요. 싸잖아요. 네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면 또다시 49.5%. 49.5%. 그러니까 세금 줄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잘못 선택하면은 법인을 폐업할 수도 없어. 예? 청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세금 또 내야 돼요. 또 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잘못 단추를 끼우면 마지막에 낄 게 없죠. 그런 거 똑같다. 네. 대표적인 건데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요. 네. 잘못 생각하시면 정말로 이건 짜장면이 아니야. 네. 우리나라 짜장면집 다 살 정도의 돈을 다 벌어야 돼요. 네 번째는 네. 그 아버지가 네. 그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는데 네네. 주식 가치가 100억이야, 100억. 네. 네. 내가 1억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100억이 됐어요. 야, 이거 상속세 50억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증여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아, 가업 승계. 가업 승계 주식 증여를 하면은 특례 조항이 있어요. 뭐예요? 5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어. 그리고 30억 원 증여해도 2억 5천만 내면 돼. 네. 싸잖아요. 네. 그렇게 증여를 했어. 네. 물론 나중에 30억 증여했다. 그러면 2억 5천만 내고 주식을 받았죠. 네. 20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들이 받은 30억은 다시 합산합니다. 네. 뭐 그래도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자식한테 줬을 때 좋은데 네. 주식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준단 말이야, 보통. 네. 그러면 한 주당 주식이 액면가가 5천 원인데 50만 원 100배예요. 100배 때 주는 거야. 아, 100배 때. 근데 나중에 아버지 20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네. 경기가 안 좋아서 5천 원짜리 액면가가 3만 원밖에 안 돼.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예.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떨어뜨리고 주던가. 그죠? 왜냐하면은 네. 그 중소기업법인은 네네네. 주식 가치를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상장 주식하고 달리. 네네네. 아니면은 어느 시기에는 매출이 좀 급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를 이용해서 줄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각종 비용 처리를 강화시키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일단 빨리 주려고 그래요. 빨리 주려고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업승계용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이 당장 별로 없으나 30년, 40년이 지나도 무조건 합산합니다. 옛날에 줬던 것을. 네네네. 그죠?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다. 고평가 시에는. 자,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네네. 예? 근데 이 사람은 빌딩하고 기타 자산도 많아. 야, 그러면 어느 거부터 증여하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딩이 있고 네. 요지에 빌딩이 있어. 네네. 그 다음에 아파트가 3채나 있어. 네네. 그 다음에 현금도 한 30억 있어. 그 중에서 어떤 거 증여하실래요? 주택이요. 왜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요즘에 1가구 뭐 2주택 뭐 이런 세금이 또 많잖아요. 네. 예, 주택은 요즘 세금이 좀 많은데 이제 뭐 이런 상업용 빌딩은 그래도 세금이 그래도 좀 많이 네. 예, 정부에서 봤을 때 이쪽을 주택을 규제를 많이 하니까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요. 주택.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답은 이제 비슷하게 맞췄는데 네네. 그 가끔 가다 사람들이 이래요. 상업지에서 네. 상업 중심 지역에 빌딩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증여합니다. 그거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거 준다고 해서. 네. 현금 증여보다 훨씬 낫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예. 아파트도 서울에 있거든.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3채래. 네. 그러면요, 빌딩을 주면 또 못 주잖아요, 증여를. 네네네. 그죠? 빌딩 땅을 준다면.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1세대 3주택이야. 그럼 뭐가 문제냐? 종부세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종부세는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거든요. 예. 매년. 예. 상속세는 한 번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온다. 예. 근데 아버지가 60인데 30년 동안 산다. 그러면 30년 동안 종부세를 매년 두들겨 맞아야 돼. 그것도 상승된 금액으로. 그리고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양도세를 또 두들겨 맞아야 돼. 또 들게 만든다. 예. 양도하고 나서 현금 생겼죠. 네네. 상속세를 또 두들겨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달아 맞게 되니까 같은 값이면 아파트를 증여하는. 아파트가 3채다. 자식이 2이야. 네네. 출가했대. 한 채씩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자기 하나만 남았죠. 네네. 종부세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 들고 네. 오래 보유하면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줘. 네. 그죠? 근데 요새 종부세 11억 원, 1세대 1주택 11억 원은 공제해 주는데 특별공제 3억 원 포함해서 14억 원 공제해줘. 또. 네. 한시적이지만. 네. 결국은 내가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30억, 40억짜리라도 비싸잖아요. 네. 1주택이면 괜찮아요. 근데 3주택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줘야 돼요. 근데 빌딩부터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현금 주면 완전히 끝이고. 종부세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종부세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네. 그 다음에 양도세도 고민해야죠. 아버지가 3채인데 2채를 줬어. 네. 이거 아파트가 시가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물론 네. 감정평가를 좀 낮출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자식들이 주택이 하나도 없대. 네. 그러면 자식들이 받아가는 순간 네. 얘는 비과세예요. 1세대 비과세다. 1주택 비과세. 네. 둘 다. 그러면 40억 원에 팔아도 네. 세금은 12억 원 초과분은 좀 내지만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80% 해주거든. 세금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녀들은. 네. 양도세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택을 안 줬다. 그러면 지금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 플러스 30%. 최고 82.5%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81.5%. 그 다음에 그거 주고 나서 또 팔았다. 그러니까 양도하고 나서 또 팔았다.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플러스 20%. 71.5%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줬다. 네. 양도세는 0이거나 네. 아주 낮겠죠. 여기서 버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줄이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아파트 줬으니까 네네. 또 상속세도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주면은 종부세 해결, 증여세 해결, 네. 양도세 해결, 상속세마저 해결하니까 순위를 잘못 두면 큰일 납니다. 네네.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1주택자인데 네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 40억 원이야. 공시 가격이. 네네. 강남에.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증여할 때 자녀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하고 자녀 배우자, 아들하고 며느리, 손자녀한테도 증여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죠?
그렇게 증여한단 말이에요. 1세대 1주택자가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그 기본세율 낮아요. 4%예요. 네네네. 근데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이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네네. 증여 취득세율이 13.4%까지 내요. 아, 13.4%.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1주택자가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4%만 내려고. 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며느리한테 증여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요. 며느리,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도 네. 직계 존비속, 네. 배우자 네. 한테만 증여할 때 그 중과를 면하는 거지. 네네네. 1세대 1주택자라도 중과를 하는 경우는 언제다? 그 며느리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인척이라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네. 물론 이제 낼 수는 있죠. 좀 워낙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네네. 아들하고 손자녀한테 주는 게 더 낫다. 네. 그러나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약간 물더라도 네네. 줄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거다 이거죠. 또 7번째는요. 네.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부담부 증여. 네네네.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 끼고 증여하는 거죠. 네네. 빌라가 있는데 취득가가 8억 원이에요. 네. 근데 공시 가격이 6억 원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샀을 때는 5년 전에 샀을 때 8억 원인데 공시가는 더 떨어지니까 네네. 6억 원이에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6억 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현재 공시 가격 6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 6억 원이니까 네네. 요 부담부 증여하면은 네네. 증여세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양도세도 별로 없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덜컥 합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없어. 네. 양도세도 없어. 네. 왜냐하면 나 8억 원에 샀는데 전세 보증금 6억 원이니까 양도세가 오히려 손해났잖아요. 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요. 부담부 증여는요. 네. 공시가격으로 그 증여를 한다면은 네. 취득했을 때도 공시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차액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양도세를. 근데 1세대 2주택이래. 네. 그러면 양도세가 폭탄이 날라오는 거죠. 그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할 때 공시가격으로 네. 그 증여를 했다면은 네. 옛날 취득가는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공시가로 해야 돼. 더 낮은 가격으로. 네. 8억 원에 한 게 아니라 그때 공시가격 2억 원. 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채무를 끼고 증여를 하면 뭐가 문제냐? 그 예를 들어서 8억 원짜리 주택인데 6억 원을 끼고 줬다. 그러면 채무가 넘어갔잖아요, 자녀한테. 네. 채무. 채무가 넘어갔으면 부모님의 재산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잖아요. 네. 채무를 넘겼으니까 오히려 늘었잖아, 자기는. 늘은 거죠, 자기는. 네. 그리고 부담부 증여한 자녀는 뭐예요? 채무를 부담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 뭐로 내, 뭐로. 그쵸. 못 내잖아. 자기가 돈이 많으면 몰라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네. 일반 증여를 하는 거죠, 일반 증여. 예를 들어서 이거죠. 8억짜리 주택인데, 부동산인데 6억 원을 끼고 줬어요. 그럼 그때 부담부로 증여를 하면 6억 원까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냥 8억 원짜리로 증여하는 거예요. 일반 증여. 채무는 아빠가 갖고 있고. 그럼 8억 원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죠. 예. 증여세. 예. 그리고 나서 증여세 못 내잖아요. 예. 돈이 없으니까. 예. 보증금은 누가 받아야 돼요? 아들이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6억 원이래, 이게. 네네. 6억 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야 돼요. 네. 그럼 아들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으로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수증자 받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한테만 주지 말고 네. 아들, 딸로 나눈다든가 아들 가족한테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여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듣다 있다 보면 사실 이렇게 전문가분이 없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사실 이게.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이런 사실 계산이나 이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전문가분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증여와 상속을 해서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로 여기서 다시 예. 이게 다시 할까요? 요거 그럴까요? 예. 그럼 잠깐 끊고. 네, 끊는 거니까. 예. 이건 이제 보면 증여 선택 오류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여덟 번째 흥하는 증여, 망하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 부모님이 계신데 네네. 아버지가 재산이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예. 근데 엄마가 예. 어머니가 20억 원이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머니는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네. 그럼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느 분? 아버지가 먼저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아버지는 재산이 없대. 그러면 상속세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없죠. 아버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증여하면 안 되고 야, 모친, 어머니 재산을 아들이 받아야겠구나 하는 거죠. 네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왜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모친, 엄마의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네네. 부친은 재산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모친이 자녀한테 준다, 자기 재산을. 네. 근데 부친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없거든요. 네. 상속세 없는 것을 착안해야죠. 예. 우리 남편이 죽으면은 세금이 없구나. 예. 그러면 부친한테 내가 증여를 해야겠구나. 아들한테 증여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부친한테 11억 원을 증여하는 거야. 네. 그러면 11억 원 증여하면 자기도 9억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1억 원 증여하면 6억 원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만 내면 돼요, 세금을. 네네. 그러면 아빠는 11억 원 받고 9천만 원 내면 네. 10억 1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네. 배우자 공제 5억 원, 네. 그 다음에 일갈 공제 5억 원, 네. 10억 원 공제를 받아요. 네네. 거기다가 뭐예요? 그 장례비 공제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아빠는 10억 1천이잖아, 남긴 게. 네네. 맞아요. 근데 10억 1,500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10억 1,500. 네.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네. 예? 아빠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주면 안 되고 네. 엄마가 아빠한테 줘야 돼, 무조건. 아빠한테 줘야 되구나. 그래서 아빠는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네네네.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그럼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 천이잖아요. 네. 그거를 엄마가 받지 말고 네. 전액 다 누가 받아? 아들이 받으면 돼요. 아, 내일 받아야 된다. 네, 세금도 없으니까. 야. 그러면 어때요? 아들은 가만히 앉아서 10억 천 받았죠. 네. 근데 아들한테 만약에 저 11억 원 줬어 봐. 네. 2억 4천, 2억 6천 정도 내야 돼요. 세금을. 네. 근데 한 푼도 안 내고 받았잖아. 네. 실제로 들어간 돈은 뭐예요? 아빠한테 준 9천만 원밖에 없잖아. 와. 엄청나죠? 네네.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혼자 됐을 때 돌아가시면 세금 그다지 없어요. 네네.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들한테 줘야 돼, 자식한테 줘, 딸한테 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굉장히 위험하다. 네네.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친이 또 재산이 없어. 네네. 이런 경우 많은 게 뭐냐면요. 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부친이. 사업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뭐 문제가 되고, 체납해서 문제가 되고, 네네네. 파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네. 그 대신 사업을 해. 네. 이분이 네. 엄마 명의로 사업을 해. 네네. 엄마가 돈이 많아. 그 엄마는 원래 돈이 없었는데. 네네.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아, 꽤 있구나. 예. 근데 또 엄마가 상속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30억. 그러니까 엄마가 또 증여를 누구한테 해? 아들한테 한다. 아들한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자녀한테 증여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네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네. 부친이 이제 면책 받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사회생활 한다고 가정했을 네네. 때 왜냐하면 지금 면책 안 받으면은 돈을 주면 다시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부친한테 16억 원을 증여해. 네네. 그럼 6억 원 빼고 네.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2억 4천 나옵니다. 네네네. 뭐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6억 원 받고 2억 4천 빼면은 13억 6천만 원 남았죠?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세금은 2,200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2,200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머지 2,200 내고 13억 6천에서 2,200 뺀 나머지 금액 네. 13억 거의 뭐 4천. 아. 그거를 누가 받아? 아들이 받은 거예요. 아들 많아요. 오. 그럼 아들이 16억 원 증여받은 꼴이 됐잖아요. 네. 근데 증여세 냈어요, 안 냈어요?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세금 하나도 안 냈잖아요. 네네. 그 대신 들어간 돈은 뭐예요? 2억 4천에 2,200만 원. 2억 6,2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누굴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명함이 엇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